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박지민 36KR 코리아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 길 또 와주셨습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예, 열심히 또 일하면서 쉬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춘절이잖아요. 춘절이긴 한데요. 뭐 정부 쪽은 쉬지만 기업 네. 쪽은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36KR 코리아 대표로 이제 계신데요. 36KR이 어떤 회사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보니까 나스닥에도 상장된 기업이던데. 네, 맞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36KR 티커는 KRKR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5가지 사업을 중국,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일본에서 하고 있고 한국은 작년 7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독자 3억 명의 이제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사업. 네. 네. 그래서 한경이랑 좀 비슷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업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데이터랑 기업 데이터를 방대하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유 오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R 스페이스라는 걸로 중국에서 14개 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은 이제 직접 투자, 컨설팅, 오픈 이노베이션 등 사업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한중 기업 자문과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관심이 좀 많나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지자체들 이제 투자 유치과를 만나다 보면은 폭발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한국이 아무래도 아시아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을 진출할 수 있는 중국의 우회 경로로 파악이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에도 지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많은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그러니까 한국에 네, 있는 맞습니다. 지역에도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역에 진출을 많이 하고 그게 있나요? 이제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로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다 보니까 과거 BYD가 이제 우리나라 충청도에 진출을 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로보틱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와 유사한 중국의 업체들이 경상북도에도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느새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한 상황. 사실 이분들이 진출하고 나서 한국에서의 사업이 어떤 성과를 또 거두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하는 전략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 형태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좀 키우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제 벤더 회사, 대기업의 벤더 회사들이랑 만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M&A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계 로펌들이랑 저희가 함께 손을 잡아서 이제 중국 자본이 한국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인수해서 진출하는 형태 이 두 가지로 이제 좀 한국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접해보면 중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중국 기업들의 생태계가 단순히 기술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 전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혹시 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신 사례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제가 첫 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부분 유니트리라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이미 상장한 유비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비테크 회사도 이제 로보틱스 회사인데요. 중국은 이제 단순하게 제조를 잘하는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화된 국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박사 혹은 교수들이 하시고 그 연구 결과물이 바로 투자를 받아서 지방 정부에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겨도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이제 데이터화, 연산화, 추론화해서 학습화를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실증 단계를 거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POC를 거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바로 글로벌로 진출합니다.
글로벌로 진출할 때 두 가지 정책적 배경이 깔려 있는데요. 첫 번째가 RCEP 협정입니다. RCEP에 우리나라도 속해 있지만 대부분 중동이라던가 그다음에 동남아시아가 껴 있고요. 거기에 합쳐서 이제 그 1대1로 정책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업들은 한번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중국의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RCEP가 최대 FTA 이제 그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중국 기업들이 단순하게 제조만 공장을 위탁받아서 잘한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도적으로 좀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로보틱스 기업들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영상들을 저희는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혹시 실제로 보셨나요? 네, 실제로 지난달 1월 달에 네. 유니트리 본사 항저우를 가서 오, 유니트리 이제 사족 로봇부터 이제 네.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또 쿵푸 같은 이제 뭐 취권 같은 거를 하는 것도 한번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은 로봇들을 선보이는 네.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로봇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미국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각 부품별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저가 이미지를 아직 탈피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로봇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도 있겠지만 하드웨어, 모듈, 관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품마다 이제 생산하는 이 시스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중국은 이미 좀 많이 체계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춤추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보다 잘 추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의 비보이 수준으로 추고 있는데 네. 유니트리만 봐서는 안 됩니다. 아. 유니트리 말고도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생산 과정, 공정 과정에서 이제 로봇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저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실제 로봇의 쓰임은 방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만간 여러 산업에서 저희가 로봇을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중국에서 이런 로봇 또는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곳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이징의 하이덴구에 대해서 네.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중국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기업이 나오면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약간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하이디엔구에 중관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관촌. 예,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신촌 같은 명칭입니다. 신촌. 네. 네. 근데 이제 하이디엔구가 발음대로 하면은 해정구인데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학교가 36개에서 37개 정도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중국 과학원, 중국 공정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샤오미, 바이두 등 이제 딥테크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만 학사, 석사, 박사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북경대, 네. 숭화대 이런 대학교들도 있고요. 좋은 대학들이 몰려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디엔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GDP가 중국에서 탑2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경제력도 이제 물가도 네. 높고 소비력도 높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VC들 투자자들이 다 하이정구에도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자원, 정책, 기업, 기술, 그다음에 연구개발 이 모든 것들이 몰려 있는 데가 중국에서 아주 특이하게도 하이디엔구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하이덴구의 출신이다. 그러면 이제 하이덴구 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보통 하이디엔구의 이제 기업들이 초기 스타트업으로 나올 때 그 포트폴리오라던가 연구개발, 그다음에 팀원을 보다 보면은 그 일단 석박사가 다 껴 있고 뭐 미국에서 박사 받으신 분부터
이제 중국 뭐 북경대, 칭화대에서 박사 받으신 분들이 가득합니다. 예, 심하게는 막 20명씩 껴 있습니다. 어드바이저리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중국에는 원사 제도가 있습니다. 원사. 네.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명예 교수나 거의 이제 그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를 뜻하는데요. 이제 이런 원사들이 각 분야별로 다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북경시 하이딩구에 이제 소속이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에 소속이 돼 있는데 네.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보증수표인 거죠. 이 기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원사가 이제 보통 껴 있으면은 기술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에도 이런 그 하이딩구 출신이 너무나 스마트하고 스마트한 인재라는 걸 증명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김서희 캐스터라고 중국 이슈를 네, 짚어주는 우리 캐스터가 하이딩구에서 1년간 거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또 아마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하이딩구가 그만큼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뭐 팔로알토의 그런 느낌을 구사하는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중국 AI나 로봇 기업들이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는 단순히 이 지역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독특한 투자 구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해전구에 가보면은 이제 해전구, 하이딩구 같은 말인데요. 1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정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플러스 X 플러스 1. 네. 1 플러스 1도 아니고 맞아요. 그 사이에 X가 하나 있어요. X가 끊겨 있습니다. 네.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서야 시작하는 정책인데요. 중국의 이제 국무총리실이죠. 국무원에서 이제 재작년부터 실행했던 정책인데 1은 AI입니다. 네. X는 전방위적인 산업들입니다. 뭐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자동차 등등. 그리고 뒤에 1은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컨설팅 업체, 유통업체 혹은 무역업체. 그래서 어떠한 산업이 됐든지 간에 앞에 1, AI를 껴야 되고 뒤에 1, 서비스라든가 컨설팅 업체를 껴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북경시 해전구에서 이 개념을 설파하고 나서 각 지자체들, 중국에서도 각 지자체들마다 이 정책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AI를 단순히 기술 개발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방면의 산업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그런 정책들이 뒷받침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이제 잘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우리 신규 기업, 테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규제에 많이 좀 맞죠.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 규제 철폐 지역들이 있는데요. 아주 예를 들어 드리면은 북경에 이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좌. 네, 네. 북경시에 있는 이좌이라는 약간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치면은 관악구보다 조금 더 귀퉁이에 있는 이제 지역인데요. 거기에서는 자율주행, 뭐 무인주행,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드론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실증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좌이라는 도시 지역에서 이제 자유롭게 검증을 하고 있는데 북경도 중앙으로 가면은 이제 많이 인구도 밀집해 있고 기업 고층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좌 같이 약간 좀 고층 건물이 적은 인구가 적은 곳에서 검증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검증에 통과를 하면은 북경시에서 이제 사줍니다, 제품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부족한 개념이 중국에는 국영기업, 국유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국영기업들의 로비라던가 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보면은 그런 이제 자동 배송해주는 로보틱스부터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플라이테크라던가 아까 보셨던 이제 다양한 이제 로보틱스 업체들이 이런 호텔이라던가 관공서에 지금 많이 이제 구매가 돼서 조달이 돼서 이제 실제 현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초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견인이 되는 셈인 거죠. 그렇네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전에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제공을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이런 점들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중국이 지금 어떻게 올라왔느냐를 봤을 때 그 부분은 첫 번째로 천인 계획이라는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천인 계획. 네, 이미 잘 되고 있는 정책인데요. 네. 이제 1,000명의 인재를 이제 데려오는 정책인데 그게 이제 외국인도 포함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 R&D 예산을 교수들이 받을 때 굉장히 많은 페이퍼 워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번거롭죠. 정산 네. 보고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초반에 뭐 미국이라던가 해외에서 이제 박사 포스트 닥터를 받으신 분들이 한 10장 미만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첫 번째로 행정적 간소화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이제 연구자들에게는 이제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계속해서 R&D를 할 수 있는 자금 정책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관주도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만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일찌감치 이 사업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는 LVMH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네. 네. 거기도 중국에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착장, 그다음에 화장, 발색, 화장품의 발색 이런 이제 기술에 대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게 약간 자연 발생적이고 민간 차원에서 주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신청 시점과 마감 시점이 정해져 있는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물론 그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24시간 담당자랑 컨택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기술에 대한 검증.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중국이 계속해서 기술이 이제 성장하고 이제는 이제 미국만큼 이제 따라온 이제 규모가 결국에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술에 대한 백업, 지원, 그다음에 도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적극적으로 단순히 그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다양한 이제 뭐 행정적인 간소화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혜택들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다른 국가 대비해서 워낙 빠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AI 그리고 로봇 기업들이 이번에 한국에서 좀 본격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3월 초에 코엑스에서 세계 최정상급 이제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집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의 빅5 기업들이 이곳에 모두 모여서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지도요. 저도 이거를 뉴스에서 네. 이제 봤는데요. 이제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라고 AW2026이라고 네. 제가 파악이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엣지봇이라던가 퓨리에 그리고 이제 유니트리, 레주 같은 업체들이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참여해서 이제 아까 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이 단순하게 이제 쇼맨십 형태로 공연을 하거나 뭐 춤을 추거나 격투를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아마 대중한테 공개를 할 것입니다. 이날 코엑스에서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게 우리 기술 그 투자 관점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중국의 지금 이제 제조 기업들이 겪는 문제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제조를 한 것이 이제 미국에 관련된 이제 유통 사슬 공급망에서 이제 진입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한국으로 지금 기업들이 많이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 공장,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 뭐 에너지, 환경,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결국에는 거기에서 수많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봇이라던가 유니트리 같은 업체의 로봇들이 결국에는 그런 스마트 공장에 실전 투입이 되기 직전의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중점은 겉으로 봤을 때는 쇼맨십일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이제 진출해서
저는 이제 침투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침투했었을 때 결국에는 거기에 노동력을 이 로보틱스로 이제 대체하기 위한 이제 전초전이다. 그래서 기술력을 이제 프리스타일로 사람 대중들에게 안정성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자리에서 뭐 물건을 나르는 거거나 혹은 이제 뭐 기계를 갖다 조립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사실 대중한테 그리고 이런 이제 언론 그다음에 정부한테 이제 좀 투자자들한테 이목을 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워낙 이 중국에서 빅5로 불리는 기업들이 로봇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한국 시장에 침투해 나갈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지를 저희가 엿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에즈봇, 유니트리, 프리에, 레주, 화웨이까지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기술 발전이 이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중국을 알자라고 하는 지중파인데 네. 그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그리고 투자자, 투자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를 요새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으로 돈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런 잠재적으로 유니트리처럼 프리에처럼 레주처럼 성장할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에서만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VC, CVC들이 활발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점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뭐 대기업 이제 관련된 뭐 소재, 뭐 강철 혹은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다 같이 하는 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에서도 아틀라스를 출시를 했는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상용화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이제 시행착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대 아틀라스 같은 대기업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거지만 그거 말고도 현장에서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결국에는 테스트 베드 실증을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미국, 유럽, 일본과는 테스트 베드가 있으나 중국과의 테스트 베드가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이 가야 된다와 이제 테스트 베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한테 주어져야 그만큼 이제 중국의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앞지른다는 표현보다는 따라잡아야 되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는 유니콘 기업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로봇 관련 유니콘 기업이요? 그냥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뭐 훨씬 많으니까 말씀하실 거예요. 한 2,000개 정도?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네. 너무 앞서갔네요. 네. 네. 이제 360개 정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360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회사가 아까 말한 북경시 해전구에만 이제 한 1,6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중국의 이제 단순하게 제조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 그리고 투자다라고 좀 길었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기술 발전을 이제는 어느 정도 순응을 하면서 함께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